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35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미국 법원에 오늘 또 하나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토레스 판사에 의한 구제책 판결과 그리고 최종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데 또 무슨 문서이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출된 문서는 리플의 특정 문서, 즉 재무자료라든지 계약서 내용 등 봉인 요청에 반대한다는 SEC의 답변서에 대한 리플의 반박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제책과 최종 판결은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만 문서 봉인 요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내번 판사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실상 특정 문서 봉인 판결 여부가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관련된 정보들이 대중에게 공개가 되느냐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판결로 인해서 토레스 판사의 구제책 판결이나 최종 판결이 지연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리플 투자자로서 리플이 어떤 내용을 담아서 법원에 제출했는지 아셔야 하고 또 아직도 시장에는 퍼드,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SEC 주장과 달리 앞선 법원 판결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로 규정한 방식, 즉 장외 거래를 통한 XRP 판매나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 등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D에 관련해서 기관과 기밀 보장으로 맺은 계약 내용이나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번 반박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SEC 역시 반박문에서 리플이 OD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할인 정책을 쓰지 않았다라고 명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에 리플이 기관에게 XRP를 판매했던 방식과 현재의 OD에 관련 기관 판매를 무리하게 묶어서 미국 내 사업 연구 금지와 함께 약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 리플 XRP 투자자분들은 리플이 SEC에게 기소된 이후 OD에 관련 기관 판매에 있어서도 XRP를 할인해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여전히 있고요. 그런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서 시장에서 기관들에 의한 또는 리플에 의한 덤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플은 SEC로부터의 기소를 당한 이후에는 OD에 관련해서는 기관에게 XRP를 판매할 때 할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또 현재는 OD에 관련해서만 기관에게 XRP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 변호사는 리플의 OD의 판매와 리플의 덤핑으로 인해서 XRP 가격이 상승하지 못한다는 퍼드는 잘못된 것이라고 폭로하는 것이 이제 지루할 정도로 지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간 본인이 수십 가지 이유를 제공했다고 하면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야 슈퍼 PH 페어 쉐이크에 2,500만 달러, 하나로 약 337억 원 정도를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리플은 미국 SEC의 집행에 의한 암호화폐 규제 방식은 실패했다. 리플은 미국에서 긍정적인 규제 환경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아마 바이든 정부의 마음이 급해졌을 겁니다. 더블록에 의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약 2주 전부터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을 찾아가서 암호화폐 관련 정책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 약 20%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또 미국 유권자 3명 중에 1명은 투표 시에 후보자의 암호화폐 견해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바이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 스탠스를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추종에 얽혀있는 이더리움을 급작스럽게 이더리움 현물 ETF 19비 4를 승인한 것도 대선의 정치적 이유로 인한 승인이라는 점, 시장과 투자자들은 모두 대부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기간 동안에 정책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훈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 하원 의원 톰 에머가 컨센서스 2024에 참석해서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 즉 70%의 암호화폐는 상품이고 상품의 관할권은 CFTC에 둔다는 고의자의 법안이었는데요. 해당 법안이 얼마 전에 하원에서 통과했는데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도 해당 법안을 찬성해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대기 중인데 해당 의원에 의하면 이번 회기 내에 상원까지 통과되어서 법안이 완전히 통과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대선이 마무리되면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레임덕 회기가 될 텐데, 레임덕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힘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C가 디지털 라이선싱 회사 뎁트박스를 잘못 기소해서 법원이 해당 사건의 기소 기각과 함께 180만 달러, 한화로 약 24억 원의 법률 비용을 SEC에게 부담하라고 한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이를 이유로 SEC 의장의 해촉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가 전 SEC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미국의 독립기관 수장은 대통령 의지가 아니라 임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방법이 게리 겐슬러가 스스로 차임하는 방법이 있을 터인데 바이든 정부가 대선에서 암호화폐 업계의 표를 얻기 위해서 게리 겐슬러에게 차임할 것을 종용할 것인지 아니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대로 유지된 채 만약에 새로운 정권이 시작이 되면 그때 게리 겐슬러가 스스로 차임을 할지 아마 판도는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비드 슈워츠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가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2024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리플 XRP 레저의 디파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담보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자들이 ETF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그런데 리플 레저가 제공하는 탈중앙화 신원 증명 기술 등으로 채택이 늘어나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XRP 레저는 기관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규제 준수 디파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XRP 레저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없이도 탈중앙화 기술을 통해서 기관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디파이를 어떻게 다양하게 제공할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XRP 기초 자산이 어떻게 효용성을 증대시키는지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XRP가 소송의 불확실성이라는 허들도 아니고 또 리플의 에스크로에 보관된 XRP 때문도 아니고 온전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효용성으로 경쟁을 끌어올리고 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조정기를 거치고 있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73으로 어제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갔죠. 탐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대선의 영향과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 그리고 연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등 복합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정기를 지나고 또 비트코인의 마운트 옥시발 매도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서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또 매수세 압력에 묻혀지게 되면 암호화폐 대장주에도 새로운 진전을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